유튜브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 5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은 2022년 7월 6일 수요일이었고요. 그날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4종목 말씀드렸었고 픽 종목들이 모두 8%에서 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금이었는데 수요일날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고요. 4x4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마찬가지로 주도주 섹터는 없지만 코로나나 제약바이오가 강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4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었죠. 순환매는 다 돌거든요. 순환매는 다 도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만약 뽑으라면은 피코그램하고 피코그램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률 여건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은 무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는 아니지만 거기도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고요. 넥스트 칩은 아직은 비싸고 범함피어셀, 만섭셀하고 뭐 일단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 중에서는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미 이슈가 나온 것들 중에서는 당연히 모아데이터가 좀 더 추가적인 급등이 있을 수 있고 4x4까지 그렇게 한 4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모아데이터하고 피코그램이 그날 각각 제가 이거 새벽에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상한가를 갖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24%인가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x4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목요일에 약 한 22% 정도 급등을 했죠. 그리고 뭐 범함피어셀도 8% 정도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보르노이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보르노이를 말씀드렸었냐면 유보율이 낮아서 무증 기대감은 없지만 제약바이오가 현재 강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와 무상증자가 강한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근데 신규 상장주 중에 제약바이오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르노이였죠. 그래서 보르노이가 그렇게 픽 종목 이후에 22% 3일 만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말씀드렸던 게 피코그램 말씀드렸었고 29% 바로 그날 상승했죠. 그리고 범함피어셀은 수소 그 협의체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8%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는 그날 바로 상한가 이렇게 시초가 낮게 시작했어요. 시초가 한 7% 정도 시작을 해서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x4도 말씀드렸죠. 4x4는 뭐 한 2주 전부터 제가 정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22% 급등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30% 상승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나와줬잖아요. 목요일 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 다만 신규 상장주들은 오래 끌고 갈 종목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세가 나오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뭐 한 10%가 되는 분들도 있고 5%가 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또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질 경우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금의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 시간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다우존스 나스닥도 뭐 보합 마감을 됐고요. 다만 현 시간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건데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영향이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도 영향이 있고 지난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차트였는데 다만 지지선은 있어요. 지지선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말 동안 토, 일, 월 지금 현 시간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장초는 우리나라도 갭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8시 반 정도에 비트코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뭐 주말 동안에도 원유 가격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100달러가 넘은 모습 그리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도 모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월요일에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당연히 재확산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확산이라든지 이렇게 2만 명대 확진, 더블링 그럼 결국에는 3만 명, 4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예전처럼 공포감은 없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도 오늘 다시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근데 어쨌든 다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제약바이오들이 최소한 10% 20%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뭐 나노 CM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WHO, 원숭이 두창도 관련한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다른 재료죠. 다른 재료지만 관련주들도 다르고 하지만 제약 바이오가 그만큼 큰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은 나노 CMS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2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정도가 난 종목이에요. 4분의 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제가 빨간색을 진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20선을 빨간색으로 진하게 해놓는데 20선을 거의 2022년 1월 이후로 12월 이후로 한 번도 돌파를 못 하다가 이 부분에서 돌파를 했죠. 거래량 좀 나와주면서 돌파를 했고 이때가 한 4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상한가를 나오고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뭐 이미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윗꼬리를 18% 이렇게 크게 달아줬고 매수세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보게 되겠고 그 외에도 비슷한 차트죠. 보시면은 여기도 한 고점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 났고 국전약품도 결국에는 경공치료제 이런 재료가 좀 있었죠. 뭐 100% 테마주였고 실적주는 아니었는데 보시면 9월 달에 한 24,000원까지 갔다가 약 한 7,000원대까지 현재 떨어진 모습이고 그나마 좀 봐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20선을 최근에 지금 돌파를 한번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급락을 했거든요. 아까 나노 CMS도 조금 돌파를 했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틀 전에 20선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렇게 매집이 있는 것들이 더 낫거든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빠진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매집이 좀 흔적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들이 아직 빠져나갈 기회를 못 얻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모나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나미 차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재료가 발생을 했잖아요. 아베 총리 사망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려있던 외국인들이 다 던졌어요. 그날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것처럼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한번 재료가 뭐 제약산에 대한 재료가 한번 나와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0%든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외국인 매수돼서 지금 다 물린 애들이죠. 물린 애들은 이제 털고 나갈 수는 있겠다. 뭐 기간 매수는 아예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와 달리 국전약품은 중간에 그래도 매집하는 흔적들이 좀 있는데 물론 한국 PNC는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하락한 건 맞아요. 6만 원대가 지금 8천 원대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한 7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데 여기는 조금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 매수들이 물린 애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번 띄울 수는 있다고 봐요. 띄울 수는 있다고 보고 금요일에도 뭐 5% 상승을 했고 장중엔 한 10%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윗골을 크게 달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코로나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테마주들을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뭐 최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형주들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똑같죠. 뭐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물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했는데 실적주들 중에서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HLB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죠. HLB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재료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역시나 차트 자체는 이렇게 한번 꺾어주고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아랫단에는 뭐 일동홀딩스 정도도 일동홀딩스도 코로나 경구용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지금 다 털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물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냐면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틀, 3일 사이에 다 털고 나갔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 아직은 털고 나가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도 10% 19% 올릴 때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물론 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괴롭겠지만 우리는 신규 진입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털고 나갈 때를 좀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는 어쨌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볼 때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거래량 좀씩 늘고는 있죠. 지금 늘고 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의미 있는 거는 또 20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20선을 돌파하고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안착을 한 모습인데, 이게 뭐 더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되면 또 5일선, 11선, 20선을 돌파하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국전약품과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나아졌던 종목들, 다만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직 굉장히 미미한 편이죠. 그 포바이포 같이 뭐 그렇게 미미한 상태인데, 일단 좀 재료가 조금 전체적으로 제약산에 대한 재료가 좀 퍼져줘야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여기 이쪽은 아무래도 좀 최근에 시세가 좀 나왔던 곳들이죠. 뭐 PCL이라든지 앞타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글쎄요, 이 중에서는 뭐 이미 앞타바이오도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 20선 돌파했죠. 20선 돌파했고, 근데 일단은 뭐 차트가 제가 선호하는 차트는 아니네요. 저는 뭐 일단 국전약품처럼 차라리 이렇게 꺾어주고서 다시 올라가는 차트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만 본다면은 일단 뭐 국전약품, HLB, 일동홀딩스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어서. 바이오니아는 다른 재료로 했죠. 탈모 화장품 재료로 했는데 뭐 내일도 급등은 출발하겠죠. 하지만 좀 중간에 꺾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바이오니아가 분자 진단 이런 거여서 코로나 확산 관련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지만, 일단은 뭐 시총은 8천억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천억대니까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조금 무거울 수는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전약품이 어느 정도 되죠? 국전약품이 종목이 뭐 당연히 시총이 가벼울수록 많이 가니까 3,600억 원이네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좀 내일 볼 만한 것들은 에코플라스틱이나 뭐 세우글로벌이나 이런 세림 비엔지 같은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주들인데, 국내에서 좀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차트가 이런 차트들이 사실은 조금 해먹기 좀 좋은 차트죠. 뭐 그래서 세림 비엔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첫 번째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한번 저는 최근에 제가 많이 보는 패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띄워주고 완전히 꺾어주고서 다시 올리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물론 뭐 스윙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단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루에 2, 3% 그렇게 하고 실패한 날도 물론 있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 10%, 20%를 못 먹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면은 뭐 장이 웬만큼 횡보장만 돼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재도 뭐 일주일 정도 보고서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다만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죠. 손절가는 내가 꼭 지키는 원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 뭐 단타나 스윙이나 사실은 손절가만 정하고 들어간다면 어차피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더 리스크는 똑같은데 단타도 똑같이 리스크가 있죠. 손절가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수익에서는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세림 비엔지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도 다시 한번 순환매 돌면서 다 윗꼬리를 많이 달아줬잖아요. 지금 뭐 에코플라스틱, MPK, 세우글로벌 다 달아줬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상승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죠. 특히나 이렇게 거리랑 좀 나와준 것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렇게 오히려 동시 효과가 마이너스로 끝나도 그래도 이제 장중에 좀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료가 있으면. 일단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테마주를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대덕전자나 심택 BH 정도는 실적 시즌이 지금 2주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대덕전자가 일단 차트 자체는 제일 강하고요. 그나마 제일 강하고,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것들은 대덕전자, 심택, BH는 지금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괜찮다고. 이번 시즌 2분기까지도 뭐 시장 이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일단 심택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보시면은 20선을 6월 2일에 6월 한 이때쯤에 이탈했죠. 6월 초네요. 한 5월 말 정도 되겠네요. 5월 말에 이탈하고 나서 단 한 번도 20선을 못
그러니까 넘어서질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금요일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금요일 종가에 담긴 했어요. 그래서 물론 20선을 갭상승으로 시작하거나 돌파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야지 좀 시세가 나오는 거지. 돌파하다 오히려 실패하게 되면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쌍바닥을 이뤘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격이 사실은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이번 실적 시즌이 2분기에 어닝 쇼크, 말 그대로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반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섹터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이나 뭐 이런 것들 재료는 사실 안 좋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런 뭐 DDR5라든지 이런 D램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재료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20선을 돌파 직전에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두 달 만에 2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또 240선도 직전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은 이 최근에 많이 하락한 구간, 특히나 240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240선이 한 4만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1차 목표가로 삼아도 되고요. 그 이상에는 사실 너무 과대낙폭한 곳이 이 구간이잖아요. 개파락으로 간 곳들이 이곳이기 때문에 한 4만 6,000원 정도 되겠네요. 한번 가격대를 정확하게 보면은 이 갭은 꼭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4만 5천, 4만 6,400원까지도, 아니다, 4만 5,700원이 4만 5,700원, 4만 5,100원, 뭐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50% 이상 남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뭐 1년 이내는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최소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지금 이번 실적 시즌 때도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도 상당히 괜찮죠. BH는 그 중에선 차트는 제일 강하죠. 보시면은 20선을 현재 이탈하지 않고 안착하는 모습이고, 기간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제 6월 28일에 19만 주에서 지금 10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조만간 한번, 그래도 뭐 여기에도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막 소형주들처럼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쪽 섹터까지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단타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이 최소한 상승을 하거나 미선물이 장수에 좀 상승을 하거나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안전한 날만 매수를 해야지, 너무 지수가 좀 개파락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한다던가, 그런데도 뭐 미선물이 장중에 확인했는데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날들은 단타마저도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신규 상장주도 말씀드린 지가 벌써 3주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 무상증자 플러스 이슈도 지난주 한 열흘 전에 말씀드린 거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사실은 잘 끌고 갔어도 충분히 20, 30%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론 지금 같은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가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방송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계속 증명되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본인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잘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수 상승하면 곧버스 매매해야 된다. 왜냐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지수가 2,400, 500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00 상단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는 고스퍼스 두 배로 매수해서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2,20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수에 대한 뭐 상승분도, 하락분이죠. 하락분에 대한 수익도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